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잘하는 책방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책방지기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밤이 아닌 낮에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영민 교수님의 지리학자의 인문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이영민 교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과 교육과 및 다문화 상호문화 협동과정 교수님이시고요. 지리를 공부하신 교수님입니다. 제 전공과 같은 전공이시기도 하시고 또 2013년부터 이영민 교수님께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인 여행과 지리, 글로벌화의 지역 탐색을 쭉 강의를 해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강의는 2018년 이화여대 강의 우수 교수로 선정이 될 정도로 인기 많았던 강의였고 또 인기 많은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수님의 찬찬히 보여주시는 인사이트들이 너무 좋아서 저도 많은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책을 행복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지리학자의 인문여행 떠나보도록 할게요. 길을 떠나는 자는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블랑쉬 드 리슈몽. 여행지를 고르지만 말고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해야 한다. 지리학자가 해질녘에 모뉴먼트 밸리를 찾은 이유. 내가 모뉴먼트 밸리를 오후 늦게 찾은 이유는 바로 붉은색 삶과 석양이 만나 빚어내는 이 아름다움 때문이었다. 여행자들이 경관의 지형학적 특성과 형성 과정까지 세세하게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모뉴먼트 밸리에 붉은색의 사암으로 이루어진 돌기둥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간다면 붉은 암석과 돌기둥에 붉은 노을이 더해져 극도의 붉은색이 만들어내리라는 지리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붉음이 더하여 뿜어내는 숨 막히는 장관도 오롯이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얼마나 멀리가 아니라 얼마나 낯설게. 장소가 준 힘이란 무엇인가? 장소감은 지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여행의 의미와 방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장소감은 익숙함의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고 하나는 제자리를 벗어난 느낌이다. 우리는 제자리에 있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향유한다. 안식처인 집, 늘 다니는 학교, 일터, 카페 등 낯익은 모든 곳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세상의 모든 장소에는 털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가는 장소는 익숙하고 편안하다. 바로 이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여행이다.
나는 이 낯설게 바라보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동안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존재일 수 없기에 이 세상을 잠시 여행하는 존재들일 뿐이다.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아름답길 바란다면 지금 바로 낯설게 바라보기를 시도해보면 어떨까? 여행과 지리 수강생의 글. 저도 늘 고민하는 것이 여행을 떠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 지금 현재 내가 향유하고 있는 일상과 일상 속의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더 따스하게, 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낯설게 바라보기는 일상을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더 따스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동의 끝자락에는 결국 집이 있다. 떠남은 돌아옴을 전제로 한다. 제자리에 있기와 제자리 벗어나기는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성한다.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넘어가는 시작, 국경.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이렇게 고통을 수반한다. 여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 트래블이 라틴어 어원인 트라바일은 고통, 고생, 위기, 걱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어려움을 뜻하는 트러블, 고난을 뜻하는 토일 등도 여기에서 파생했다. 도보나 가축을 이용해 구대륙 곳곳을 여행한 마르코폴로나 이븐 바투타의 여정을 생각해보라. 근대의 탐험가들이나 순례자들도 마찬가지다.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발달해 장거리 여행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여행하던 때는 여행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여행은 우리에게 치료제로 작용하기보다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준다. 우리는 자아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아에 더 익숙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잘 느끼고,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이다. 미셸 옹프레, 철학자의 여행법 중에서. 재현은 다시 보여준다는 의미다. 사진은 그저 시각적 재현일 뿐이다. 하지만 사진이 담은 장소에는 경관 외에도 독특한 소리, 냄새, 맛, 질감이 존재한다. 경계 너머로 직접 가서 활동하는 여행이란 바로 이런 것들을 공감각적으로 경험하는 행위다. 그래서 사진이나 언어로 다른 사람에 의해 재현된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
여행에서 공간감적 경험을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는 음식이다.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일부라도 경험하고자 한다면 현지의 고유한 음식을 맛보기를 추천한다. 장소와 문화에 대한 알매 깊이를 더해주고 미각을 충족시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음식이다. 장소와 문화를 잘 보여주는 신기하고도 맛이 좋은 음식은 여행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소설가 김영하는 여행에서 음식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찬한다. 식도락이야말로 순간의 즐거움이다. 그것은 사진으로 찍어 남길 수도 없고 잘 보존하여 간직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며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최고의 행복감을 주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천천히 사그러진다. 몇 줄의 문장으로 겨우 남을 뿐이다. 김영하. 내가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라. 시칠리아에서 온 편지. 생태학자 최재천 역시 다르면 다를수록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특별하다고 말하며 자연 세계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예찬한 바 있다. 자연 세계의 일부인 인간도 세계 각처에서 무척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아름답고 특별하다. 그들이 처해 있는 자연 경관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경관도 마찬가지다. 모두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닌 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며 만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도 한다. 만약 이 세상이 서로 비슷한 것이나 같은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굳이 여행을 떠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여행은 낯선 것들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반구가 위쪽에 배치된 세계지도에 익숙하다. 그래서 남반구는 중심에서 한참 떨어져 저 아래쪽에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시간이나 호주 및 뉴질랜드로 가는 시간이 거의 비슷한데도 말이다. 그런 우리의 인식을 비웃듯 이 지도의 위쪽과 아래쪽에는 호주는 저 아래에 처박혀 있지 않다라는 글귀가 큼직하게 적혀 있다. 지도 전체는 호주가 위쪽에 높은 곳에 위치해 나머지 세계를 내려다보는 모습이다. 어떤가? 이 지도를 통해 세상을 보면 달리 보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낯선 모습의 세계 지도는 똑같은 대상을 다르게 그린 것일 뿐 잘못 그린 것은 아니다. 네, 여러분 지도에 좀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도야말로 현실 세계를 왜곡할 수도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지도는 북반구가 항상 위쪽에 놓여있는 지도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한국이 항상 세계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또 호주가 세계의 중심인 지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남반구가 북반구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디가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어디가 높다, 어디가 더 중앙이다, 변두리이다 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위, 권력을 강조하는 것들은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심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터에서의 권리, 여행지로서의 행복. 여행은 크게 두 가지의 주체가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다. 하나는 여행하는 자, 즉, 나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여행되는 것, 즉, 장소와 경관과 현지인으로 구성되는 여행의 대상이다. 여행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독특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여행되는 것은 여행하는 자를 위한 단순한 무대와 배경이 아니다. 다시 말해 여행자가 자기만의 독단적인 의지와 생각만으로 여행지를 거침없이 누비면서 마주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소비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가장 동감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여행했던 당시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나는 과연 어떤 여행자였는가? 내가 취했던 태도들, 행동들이 현지인들에게는 폭력적인 것은 아니었을까? 현지인들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었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랑스러운 한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행하는 사람과 여행당하는 사람, 여행당하는 대상들도 역시 고려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2017년 2월) 바르셀로나에서는 무려 16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난민 허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그때 시위대는 관광객들은 집으로 가라. 하지만 난민들은 환영한다. 라는 뜻밖의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2018년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고 지금은 잠잠하지만 여전히 첨예한 이슈인 제주도의 예멘 난민 입국 문제를 생각해보자.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제 여행을 떠올려 봤습니다. 사실 깜짝 놀란 것은 제가 2017년 2월 바르셀로나에서 무려 16만 명이 모여서 난민 허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바로 그 당시에 제가 바로 바르셀로나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요일 오전 바르셀로나 여행을 앞두고 어디를 갈까? 오늘은 어떤 여행을 할까? 기대를 잔뜩 안고 일어났는데 밖이 너무 시끄러운 것이었어요. 시끌시끌한 소리, 외치는 소리,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깜짝 놀라서 발코니에 나가봤더니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무려 16만 명에 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행을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여행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바르셀로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더더욱 바르셀로나 사람들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바르셀로나 주민들은 무일푼의 난민들보다 일상을 파고드는 돈 많은 관광객들이 자신들의 삶터와 정체성에 더 큰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당시 바르셀로나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 당신의 화려한 여행은 곧 내 일상의 고통이라는 낙서가 곳곳에 쓰여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지방 정부가 낙서를 지으면 다시 시민들이 낙서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크게는 제주도 전체에서, 작게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 통영 동피랑마을, 부산 감천 문화마을 등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마을들에서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우연한 손님으로서 갖춰야 할 예의. 선진국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은연중에 과시하며 경솔한 자세로 제3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편협한 여행이자 최악의 여행이 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문물을 향유하고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우월감을 느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여행은 우열과 비교의 관점이 아니라 그저 차이와 이해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자신과 현지인의 관계를 성찰하는 가치 있는 순례여야 한다. 현지인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름의 이유를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공감해 보는 것은 여행이 가져다주는 특별한 묘미이다. 한 학생이 언젠가 스리랑카 여행에서 돌아온 후 다음번 여행지에 대해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스리랑카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오래도록 남아있죠. 그 때문인지 다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내 집이 있는 이곳 한국은 내 인생에서 조금 길게 체류하는 경유지일 뿐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은 사실 내가 잠시, 하지만 조금 길게 체류하는 경유지일 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세상으로,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을 경유하면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을 다니며 좋은 가치들을,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살아있다는 것은 익숙한 이곳의 장소에 머무르면서 일상을 영위해 간다는 뜻이다. 익숙한 일상이 있기에 우리의 삶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단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떠나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정착적인 일상과 이동적인 여행은 마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상호 반영적이고 보완적인 활동이다. 그러한 정착과 이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여행을 꿈꾸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결국 떠남은 머무름을 만들고 머무름은 다시 떠남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닐까? 결국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는가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제3의 침팬지. 네, 사실 여러분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싶은 문장들, 소개하고 싶은 꼭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책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 체크해 놓은 부분들만을 읽어드렸는데요.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특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나의 여행은 어떠했는가, 앞으로의 여행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당장 떠남, 여행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행과 같은 행복감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잘하는 책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